네, 그럼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불퇴라고 그러죠.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피지기면 이제 백전백승을 해야 되는, 저희들은 백전백승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나를 알고 적도 알지만 하늘의 뜻도 알고, 그리고 또 지형지물, 기후 환경, 그리고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 및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지금 어느 현 주소에 있는지, 그리고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 국제시장의 자금들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히 이번 주에서 다음 주로 건너가는 게 굉장히 지금 빅 이슈들이 많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박스피가 된 코스피. 이게 우리나라 현 주소예요. 왜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반도체 늪에 한국이 지금 빠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여기서 탈출해야 될 건지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지금 보시는 거는 아까 우리 캐스터님께서도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대만의 TSMC의 주가입니다. 어제 여기서 이제 2%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205달러에서 지금은 이제 200달러입니다. 대만의 TSMC는 미국의 대만에 상장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이런 회사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도 그렇고 신한은행도 그렇고 포항제철도 그렇고 IPO를 하지 않고 직상장합니다. 뉴욕이라든가 런던이라든가. 그래서 런던 쪽에 상장된 것은 우리가 EDR, 그래서 유럽 다이렉트라고 약자죠. 미국에 상장된 것은 ADR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에 지금 대만의 세미컨덕터 TSMC입니다.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ADR인데요. 어제부로, 이틀 전부로, 목요일 날부로 시가총액 1위가 되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에서, 전 세계 및에서는 지금 8위가 되었는데요. 그 바로 아래에 있었던 게 누구냐면 버크셔셔웨이입니다. 버크셔셔웨이는 이제 지주사와 일반 회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를 누르고 대만의 TSMC가 이틀 전에 시가총액이 요게 이제 빌리언이니까 끝단위가 1조 살짝 돌파를 했어요. 1조 670억 달러까지 돌파했다. 어제에서 한 2% 빠져서 지금 1조 한 3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 되는데요. 한국 돈으로 얼마냐? 1조 달러 곱하기 환율 1,360원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지금 한국 돈으로 1,4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전체 거래소 시가총액이 2,000조가 2,600포인트 기준으로 2,000조 원 전후거든요. 한국의 GDP가 2,000조 원이에요. 그러면 대만의 TSMC 하나가 대한민국 시가총액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TSMC 지금 이런 모습이죠. 우상향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걸 봐가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삼성전자를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느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어차피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380조에서 60조 왔다 갔다 하는데요. 400조 아래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걸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삼성전자는 국내의 최고 종목이 아니라 세계 최고 종목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그 말은 우리나라의 먹거리,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다 그런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국제사회에서 어떤 포인트로 거래가 되고 있느냐. 그래서 돈을 베팅을 하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거를 비교 평가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내 것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식만 이뻐 보이듯이. 그래서 자꾸 자기 종목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그 다음에 그럼 나는 내 소중한 돈을 어디다 투자할 거냐. 외국인들이라든가 큰 손들이 따라가는 거. 근데 그들은 국제시장에서 놀지만 우리는 이 바운드리 안에서 놀아야 되잖아요. 한국 코스피라는 해외 시장으로 가지 않느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만의 TSMC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SML,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가 또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틀 전에는 넷플릭스가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아침
새벽 5시 반경에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한국 시간 이미 다 반영이 됐었죠. 그때부터 시간외에서 5% 올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출발했을 때는 플러스 6% 상승 출발해서 어제 보니까 10%대 정도 상승으로 마감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대만의 TSMC입니다. 실적 한번 잠깐 볼까요? 325억 3,252억 대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다만 시장이 예상했다는 건 대만 달러로 3천억 달러 추정했었는데 실제는 3,250억 달러, 약 8% 정도 실적이 좋게 나왔다. 예상보다도 더 좋게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ASLM입니다. 예상했다는 것은 50억 유로 정도를 56억 유로 정도를 예상했어요. 근데 실제 발표는 ASLM은 26억 유로 정도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한번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의 TSMC 실적을 제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실적이 나왔어요. 3분기 매출액은 이게 100만이거든요.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 7,596억 달러. 그리고 순이익, 넷 인컴이라고 해서 3,252억 달러 아까 보셨던 거죠. 순이익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 3분기에 비해서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54%가 늘어났습니다. 자, 반면에 2분기에 비해서 이번 연도 2분기에 비해서는 31%가 늘어났어요. 매출액은 12.8%. 작년도에 비해서는 매출액은 39%니까 40%. 실적이 어때요? 작년도에 비해서는 50% 이상 좋아지고 있고 2분기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은 순이익은 30%대, 매출액도 12.8%대.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최근에 이번 주에 발표된 실적 발표된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서 3개 기업인데요. 어제 발표된 넷플릭스, 그다음에 3일 지난주에 주초에 발표된 아까 보셨던 ASLM 홀딩스 반도체 장비 회사죠. 네덜란드 그리고 TSMC. 요 3개가 중요한 발표됐는데 TSMC는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반도체 장비 회사는 실적이 급격히 지금 저게 아까 수주 금액입니다. 그거는 실제 실적은 좋아요. 수주 금액이에요. 수주 금액 3분기에. 그래서 실적이 어찌됐든 간에 3분기 실적 자체는 좋은데 미래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주가가 완전히 엇갈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그럼 삼성전자는 어떤가 비교를 한번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증시의 방향성이 나오겠죠. 이것은 대만의 TSMC의 실적입니다. 달러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실적이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잠깐 떨어졌다가 사상 최고 실적 2분기, 3분기.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죠. 사상 최대 실적을 벗어나서 2분기, 3분기.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팔아서 좋아지고 있는지 대만의 TSMC를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대만의 TSMC는 그 회사의 사훈이 이거죠. 우리는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 회사의 모토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을 보니까요. 7나노가 17%, 매출 전체. 그리고 5나노가 반도체 얘기하는 겁니다. 32%. 그리고 3나노가 20%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죠. 6개월 전에. 어떤 거냐면 화웨이의 기린 9000S라는 스마트폰, 아이폰 같은 것을 큰 걸로 하나 만들었는데요. 3단 접는 거 만들기 이전에. 거기에 들어간 칩이 뭐냐? 바로 이 7나노예요. 이 7나노 칩을 중국이 자체 생산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 제품이 100만 개를 주문했는데 실제 판매는 몇 개 안 됐어요.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0만 개 정도를 주문했는데 실제 판매량은 극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칩을 대량 생산하지 못했어요. 자, 대만은 그런데 지금 어느 단계로 갔습니까? 주력 제품이 5나노입니다. 인텔도 아직 지금 7나노 대량 생산 못하고 있어요. 그럼 전 세계 지금 반도체 칩, 최근에 애플의 아이폰 16이라든가 그리고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은 주로 어떤 게 쓰이겠습니까? 3나노 단계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3나노로 이제 건너가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3나노, 매출 전체 비중에서 그리고 여기 지금 가운데 녹색은 5나노, 그리고
여기 파란색은 이게 7나노입니다. 즉 초미세 공정 과정. 우리가 얘기한 이걸 10나노라고 그러거든요. 10나노가 뭐냐면 여러분들 머리카락 하나 뽑아보세요. 그 머리카락 하나의 두께가 10나노입니다. 그것을 반땡 나눈 거, 그게 5나노예요. 거기서 또 한 번 또 그걸 4분의 1로 나눈 거, 이게 3나노입니다. 거기에다가 뭐를 그리는 거냐? 반도체 회로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초미세 공정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10나노 미만부터는 좀 장비가 ASLM 장비를 써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TSMC의 매출액과 실적들, 특히 매출액에서 어느 파트가 주력 매출인가 살펴봤더니 아까 반도체로서는 5나노와 3나노로 이제 건너가고 있죠, 최신 반도체. 근데 어떤 회사가 이걸 사가는가 살펴봤더니 51% 전체 매출액의 51%가 3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성능 컴퓨터, 즉 AI 데이터 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현재 미국 달러로 3분기에 119억 9천만 달러니까 120억 달러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 대비 70% 늘었네요. 51% 정도가, 절반 정도가 AI 데이터 센터에서 매출이 나오고요. 스마트폰은 전체 매출액의 34%인데 작년 대비 21% 늘은 7억 9천만 달러, 79억 달러, 끝자리가 빌리언이니까 그래서 80억 달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비중이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대만의 TSMC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5나노와 3나노가 최신이 주력이고 대부분의 매출액은 스마트폰이 기존에는 주력이었는데 애플이 최대 거래처니까 지금은 고성능 컴퓨터인 엔비디아로 넘어간 지 꽤 됐습니다. 벌써 20%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대만의 TSMC는 20% 전체 매출액의 절반이 어디서 나오느냐? AI 데이터 센터에서 나옵니다. 거기가 이제 그 3나노, 5나노를 가져가는 거죠. 블랙웰. 삼성전자가 그런데 저 그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HBM, 메모리 반도체도 못하고 있죠. 로직 자체는 저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자체는 어렵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일단 대만의 TSMC하고는 지금 경쟁 상대가 앞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 왜냐하면 아까 고성능 컴퓨터 파트가 거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는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될 수 있을지 한번 반도체 장비 수주업체, 반도체 장비 업체죠. 전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네덜란드 회사인데요. 여기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원래 이 회사는 3분기 매출액이 74억 6,7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11조 8,700원.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11.9%가 늘었습니다. 3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좋아요, 나빠요? 괜찮아요. 실적 자체로서는. 자, 그런데 순이익도 11% 늘었어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입니다, 이게. 이거는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예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작년도 2분기, 이번 연도 2분기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 2분기, 죄송합니다. 이번 연도 2분기 수주 금액이에요. 수주 금액. 시스템 부킹. 수주 금액이거든요. 예약받은 거.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수주는 받았지만 아직 납품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번 연도 2분기에는 55억 6,700만 유로입니다. 자, 그런데 3분기에는 수주 금액이 어떻게 받았느냐? 26억 3,300만 유로예요. 그러니까 26억 유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수주 금액이 거꾸로 줄어들었습니다. 저게 바로 아까 ASML의 실적은 괜찮았어요, 3분기.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느냐? 바로 앞으로 수주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급격하게. 즉, 방금 보셨던 걸 제가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2분기에는 26억 했다는, 예상은 2분기만큼 56억 정도 나와야 됐다는 거죠. 근데 실제 3분기 딱 보니까 실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줄어드는가 봤더니 실질적으로 중국은 아직 안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은 매출액이 안 줄었고 내년도에 줄어들 걸로 보여지는데 중국 쪽도 줄어들어 약간이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잘 보세요. ASML이
수주한 겁니다. 실제 수주해가지고 3분기 지역별로 실적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대만의 TSMC, 대만은 11%였어요. 2분기에. 3분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5%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떤가요? 2분기에 28%였습니다. 15%밖에 안 돼요, 이제. 거의 반토막 났어요. 누구한테? ASLM 홀딩스라는 이 장비 회사가 각 나라한테 이제 수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발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주가 2분기에는 삼성은 한국에서는 28%. 근데 지금 15%로 줄었고요. 대만은 거꾸로 늘었죠. 중국 줄었나요? 아직 안 줄었죠. 2%밖에 안 줄었죠. 전체 비중에서는 크게 줄은 거 아니에요. 어디가 가장 많이 늘어났느냐? 미국입니다. 3%밖에 되지 않았던 미국은 21%로 늘어나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에서 ASLM, 즉 7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 과정에 발주를 줘야 되는 회사들인데 유일하게 대폭 줄은 데가 어디냐? 한국밖에 없습니다. 2분기에서 3분기로.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국 시장의 이런 반도체 부분들이 가장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수주를 갉아먹고 있는 어떤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엔비디아도 실적이 계속 늘고 있죠. 아까 TSMC도 늘고 있고 ASLM 홀딩스 같은 경우만 지금 줄고 있지만 3분기 실적까지는 괜찮았어요. 이제 4분기부터가 문제지. 문제는 삼성전자는 3분기 때 예상보다 더 줄었어요. 10조 7천억에서 9조 1천억으로. 2분기보다도 줄고 예상보다도 줄고. 전 세계 이 아주 뭐라 하겠습니까? 빅5 혹은 빅10 주요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ASML 홀딩스조차도 3분기 실적 줄지 않았어요. 그 다음 수주가 줄어드는 거지.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격 불문하고 계속 매도 형태만 나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저희는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코스피 시장은 반도체, 즉 삼성전자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힌 건데요. 그 부분이 우리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시장 속에서 바라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11월 5일 날 미국이 다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 있어요. 그리고 그 이틀 후에 뭐가 있어요?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저께 주 초반에 시카고 포럼에서 블룸버그하고 방금 회의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돈 세는 기계 같은 나라다. 방위비 분담해야 된다. 따라서 반도체는 국내는 실적 문제로 지금 반쪽짜리 성장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 속에서 한국은 방위비 부담 플러스 중국산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2000%까지 시카고로 들어오는 부품이나 자동차에 때린다고 했는데 중국에 때린다고 해서 중국이 큰 타격은 없습니다. 왜? 미국에 어차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한국이라든가 이제 일본 자동차 그리고 독일 자동차가 문제죠. 관세가 괜히 불똥이 튀어서 20%라도 더 늘어나게 된다면 그래서 현대자동차, 기아차까지도 지금 조금 좋지 않은 상태예요. 반면에 2차 전지는 단기 하락, 단타 매력이 좀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미국 대통령 선거와 그리고 FOMC 회의 그 다음 주에 대비해서 이미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는 시장을 움직이는데요. 그때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내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다음 주에는 트럼프 당선이 좀 위력시되는 관련주들, 대북 정책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방산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급등급락이 단기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대형주,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에서는 낙폭과대로서로 매력밖에 사실 없지 않나. 그래서 삼성전자는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가격 매력에 이미 고점 대비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이유가 실적 부분보다는 오히려 국내 시장을 박스권으로 보는 외국인들의 시각. 그래서 이 국내 박스권 시장이 조금 앞으로 1, 2주 정도 더 장기화가 되는 거나 지수가 2600에서 2650포인트까지 미국 증시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빠지는 이런 제조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국제시장에서 한국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수익률을 올린다면 충분히 이 박스권의 늪을 돌파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